도로가 좀 좁고 대수선을 한 건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축 건물하고 다르게. 그리고 평당 가격은 1억 원이기 때문에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평당 가격이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부동산 중개법인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차에 확인된 매각 사례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거래량이 이제 저번 달에 비해서는 조금 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많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거래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영상이 한 주 뒤에 나가다 보니까 저번 주 것들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 저희 블로그나 다른 SNS 계정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컨택 중인 고객님들한테는 따로 이 정보들을 그 주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서 좀 더 빨리 정보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 시장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는 것들은 의견들을 남겨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촬영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 면적은 100평 정도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다 찾았고 조금 이제 완화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남기는 하지만 이제 증축이 가능한지는 주차 대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증축 리모델링을 한번 한 건물이고요. 2024년에 했어요. 딱 1년 정도 그 전에 증축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공실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매각이 됐었던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있었던 건물 쉐입이나 구조보다 정말 많이 달라져서 더 커 보이고, 예전에 그리고 강의 영상에서 도로사선을 적용받아서 이제 건물이 도로 쪽으로도 깎였었던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대수선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공실은 한 1년 정도 지속됐고요. 그러다가 매각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 대수는 지금 8대 가능합니다. 필로티 주차 형태를 띄어서 건물 1층 전면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건물입니다. 승강기 있었고요. 학동역하고는 170m, 학동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저희 사무실하고도 정말 가까워가지고 저희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계속 봤었던 건물인데 지금 거래가 됐고요. 도로 넓이는 4m 도로, 조금 넓은 4m 도로에 접한 건물이었고 4억에 4,900만 원에 지금 통임대 중이었어요. 통임대 중이었는데 이거 매입하신 분이 임대 맞추려고 매입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쓰려고 매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업체가 매입해서 들어왔는지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궁금하고, 매매 가격은 18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 평당가로는 1억 8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의 거래가 됐던 그런 거래 사례입니다. 이런 역세권이고 이제 신축 건물 컨디션이지만 도로가 좀 좁고 대수선을 한 건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축 건물하고 다르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싸게 팔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한 50% 정도 남았는데 활용을 아마 못할 거예요. 뭐 증축 대수선 할 때 다 썼기 때문에 쓴다고 하더라도 뭐 300%까지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건물 한번 건든 거에다 또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제약사항이 좀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는 많이 있는 지역이고 사업수요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좀 건물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측정이 돼서 임대가 좀 안 나갔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매각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었고 토지 면적은 110평 정도 됐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지금 건물을 이거는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을 가진 건물이에요. 매도인이 명도해주는 조건이었고 잔금 전에 이제 주택 부분들 같은 경우 용도 변경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잔금 전에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가 됐었던 건물이었습니다. 115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원에 1억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 대출 많이 할 때 이제 집합 건물이 합등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다세대 주택들 뭐 신축을 하실 때는, 그리고 대출을 많이 쓰실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도산대로 이면이고요. 영동고등학교 뒤편 블록에 이제 좀 주택가가 자리 잡은 지역이죠. 신축을 하기에는 괜찮은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너도로에 위치해 있었고, 다만 북쪽으로 이제 일조권을 세게 받는 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렸을 텐데 땅이 넓고 이종 토지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입안된 법안인데 원래는 이제 일조권이 깎인다고 하면 10m 이상부터 이제 층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깎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에 10m 이상 높이에 있는 층에서 이제 셋백한 만큼 그대로 이제 직선으로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해서 뭐 입안 중인 그런 내용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수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입안 처리가 되면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반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한두 달 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타이밍 맞춰서 이제 신축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건축사무소와 설계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매입하셔가지고 이제 신축을 하시게 되면 임대 맞추려고 여기 지금 이런 분위기에 들어오시진 않으셨겠죠. 직접 지어서 쓰시려고 들어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은 1억 원이기 때문에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평당 가격이다. 다음 매각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토지 면적 30평 정도 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었습니다. 지하는 없고 지상 5층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었고요. 주차는 한 대 가능했었는데 뭐 앞에 보니까 여러 대 됐네요. 그리고 승강기도 있었어요. 이 자그만 건물에 또 승강기까지 있었습니다. 준공은 23년도에 준공이 됐던 건물이고, 보훈사역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도로 넓이는 6m 도로 끼고 있었고요. 현재 명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지금 55억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평당 1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 평수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건축 면적 자체도 한 15평, 17평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활용도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지역성이 좋고 영동대로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이런 가격에 또 팔리지 않았나. 50억짜리 강남에 있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해서 매각이 됐었던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각 사례 보시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50평 정도 됐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었습니다. 승강기 한 대 있었고요. 사당역하고는 470m 정도, 그리고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6,9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고요. 이 사례는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막다른 도로에 위치해 있는 신축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열악해서 뭐 차들도 막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사진들을 보여드리다 보면. 그래서 진입하기에도 조금 협소하기는 했는데 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17억 9천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20년도에 매입을 하셨죠. 신축을 해가지고 매각을 직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매각을 하신 그런 사례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소액대 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입지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도 좀 매각이 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소액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많죠. 뭐 건물이 되게 작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너무 들어가 있다거나 접근이 불편하다던가, 그런데도 이제 소액대 매물들은 지금 거의 다 매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매각 사례는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 면적은 46평 정도 됐습니다. 용적률은 270% 정도 받았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 승강기도 있었고요. 6m, 4m 코너 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소액대 치고 전체적인 스펙이 나쁘지는 않고 지금 3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7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지역 먹자 상권에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완전 먹자 상권은 아니고 조금 빠지는 지역이긴 한데 이 뒤쪽으로 이제 그 도시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요. 뭐 베스트는 이제 전체 명도를 친 다음에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구성하는 걸 텐데 이제 그게 조금 원활하진 않다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남겨두고 2층부터 5층 이제 주택에서 용도 변경 해가지고 이제 근생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사례들도 좀 좋을 것 같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면은 괜찮게 영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주택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뭐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고 장기전세주택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새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뭐 장기전세주택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주거촌들로 변모하는 지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뭐 검토 이제 딥하게 하셨던 분들도 좀 꽤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차에 확인된 매각 사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